안녕하세요. 은빛사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 이야기, 특히 제가 며느리 서연이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작은 마음들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겉으로는 참 좋았는데 시어머니라는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서운함이 제 안에 피어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마주하고 저희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는지 제 작은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며느리 서연이는 참 괜찮은 아이예요. 애교도 많고 똑 부러지게 자기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 지훈이를 많이 아껴주죠.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것도 잊지 않고 잘 챙기는 편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 많으시네요. 하는 소리도 자주 듣는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지훈이가 참 좋은 배필을 만났구나. 하면서 내심 아주 만족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가끔 아주 미묘하게 뭐랄까 서연이가 저희보다 자기 친정 부모님께 더 마음을 쓰고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딸 된 도리로 친정 부모님께 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자리는 가끔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자리인가 봐요. 저도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였을 때였어요. 아들 내외 그리고 남편 영철 씨와 저 이렇게 네 식구가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저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기념으로 유럽 여행 보내드렸어요. 유럽 여행이라. 서연이 부모님께서 여행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유럽이라니 규모가 다르구나. 싶어서 속으로 좀 놀랐죠.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마주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연이가 미리 준비해온 선물을 저희에게 내미는 거예요.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된 고급 선물 세트였죠. 며느리가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나 싶어 고맙기도 했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건 어머님, 아버님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성의가 고마워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고맙다 잘 받을게. 옆에 있던 남편 영철 씨도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고맙다 며느라 마음만 받아도 충분한데. 겉으로는 칭찬하고 고마워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상치 못한 서운함과 뭐랄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아, 자기 부모님께는 유럽 여행이라는 큰 선물을 드리고 우리는 겨우 선물 세트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짧게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죠. 물론 그 선물 세트가 값싼 것이 아니었고 서연이가 저희를 생각하며 준비했을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유럽 여행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너무 크게 다가왔나 봐요. 꼭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이나 스케일이랄까요? 저희에게 대하는 성의와 친정에 대하는 성의의 규모가 다르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환하게 웃으며 서연이에게 고맙다고 거듭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살짝 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이런 제 마음이 혹시 속 좁은 시어머니의 질투처럼 보일까봐 애써 감추려고 노력했죠. 분명 저희 며느리는 좋은 아이인데
왜 저는 이런 서운함을 느끼는 걸까요?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그림자가 살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도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까 그 서운함의 잔여감으로 인해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 서연이가 저희에게 준 선물 세트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자꾸만 유럽 여행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밤이 깊어 안방에 들어와 자리에 누웠는데도 잠이 오질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은 새근새근 잘 자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고 천장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받은 것의 크기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었어요.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었죠. 서운함의 근원은 우리가, 저와 영철 씨가 그들 부부에게 어떤 의미일까? 서연이가 시댁인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저희도 지훈이를 키우면서 아낌없이 주었고 결혼할 때도 저희 형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저희는 그저 챙겨야 할 시댁, 의례적으로 선물을 드려야 하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남편을 깨웠어요. 제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아직 안 자요? 왜 그래? 잠 안 와? 영철 씨가 눈을 비비며 저를 돌아보았어요. 응, 아까 서연이 이야기 들었지? 친정 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드렸다는 거. 영철 씨는 하품을 한 번 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들었지. 좋은 딸 뒀네. 친정 잘 챙기는 거 보기 좋구만. 저는 영철 씨의 그 무덤덤한 반응에 또 한 번 살짝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이런 감정을 잘 모른다니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보기는 좋은데 우리는 겨우 선물 세트라니 좀 씁쓸하네. 우리가 그 애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제 입에서 겨우라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치졸한 표현인 것 같아 금방 후회했지만 이미 뱉어버린 후였죠. 영철 씨는 제 말에 약간 표정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걸 가지고 아직도 신경 쓰고 있었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 생각하며 살면 되지. 영철 씨의 예민한 거 아니냐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 어쩌면 내가 예민한 걸지도 몰라. 며느리가 잘하는 걸 보면서도 왜 나는 자꾸만 부족한 점을 찾으려고 할까? 나이가 드니 속이 좁아지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생각하며 살면 되지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우리는 우리 생각하며 살면 되지. 언제까지 자식들이 주는 사랑의 크기를 재면서 서운해하고 그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 거야. 나도 그리고 영철 씨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이 서운함을 감정적으로 폭발시켜서 관계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계속 속으로 삭히면서 저 혼자 힘들어하기도 싫었죠. 그래, 서연이와 지훈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자. 내가 먼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자식들 뒷바라지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더 이상 그들이 주는 사랑의 크기에 제 행복을 좌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생을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서운해하는 대신 저와 영철 씨 두 사람의 삶에 집중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죠.
그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부모님도 그들만의 인생이 있다는 메시지를 가장 지혜롭게 전달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제 삶에 더 몰두하다 보면 어쩌면 이 서운함도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살짝 품어보았습니다. 네, 이제부터 저는 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밤 영철 씨와의 대화와 저 혼자 했던 작은 결심 이후 제 마음은 신기하게도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어요. 서연이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대신 그래,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자는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자식들이 제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먼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결심은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매달 지훈이에게 주려 했던 용돈의 일부와 명절 때 쓰려고 따로 빼둔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철 씨와 둘이서만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영철 씨가 갑자기 왜 그래? 하면서 좀 의아해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내 함께 즐거워하더군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국내 여행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캘리그라피 학원 정보도 알아봤어요. 영철 씨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정밀 검사를 예약하고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는 시간을 늘렸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저희 부부의 일상은 서서히 저희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오는 연락을 기다리거나 그들의 일정에 맞춰 저희 계획을 조정하는 대신 오늘은 우리가 뭘 하고 싶은가? 를 먼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자식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거나 생색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저희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것 자체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엄마나 아빠 역할에만 갇히지 않고 정숙과 영철이라는 이름으로 저희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지훈이와 서연이가 별다른 연락 없이 저희 집에 잠깐 들렀더군요. 마침 저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여행 가이드북과 예약 서류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음 주에 떠날 강원도 여행 계획이 펼쳐져 있었죠. 지훈이가 거실로 들어서다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빠, 엄마, 갑자기 두 분이 여행 가신다고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도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늘 자신들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던 부모님이 말도 없이 여행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당황한 기색이었죠. 저는 보고 있던 가이드북을 내려놓고 지훈이와 서연이를 보며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는 너희에게 허락받거나 보고할 필요가 없단다. 하는 단호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 갑자기 시간이 돼서 아빠하고 둘이 다녀오려고. 옆에 서 있던 서연이도 예상 밖의 상황에 살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이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두 분이서만요? 저희도 같이 갈 걸 그랬어요. 서연이의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또 한 번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이전 그 가족 모임에서 제가 느꼈던 서운함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죠. 어쩌면 서연이도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친정 부모님께 했던 것과 저희에게 했던 것의 스케일 차이를 이제야 조금 느끼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담하지만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어요. 이건 그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둘이 편하게 다녀오는 게 좋지. 뭐 너희도 바쁠 텐데. 제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군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부모님이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이후 지훈이와 서연이는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시시콜콜 저희 일상을 체크하거나 자신들 이야기만 늘어놓는 대신 제 안부나 영철 씨 건강에 대해 먼저 묻는 일이 잦아졌죠. 제가 캘리그라피 학원에서 돌아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거나 영철 씨와 제가 둘이서 맛집을 찾아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저희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만 매달려 사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의 변화는 그들에게 부모님들도 그분들만의 삶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 동시에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저희의 희생과 사랑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조금씩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모양이에요. 저의 작은 결심과 행동이 저희 가족 관계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느끼며 저는 제가 선택한 지혜로운 방법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죠. 저와 영철 씨가 저희만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지훈이와 서연이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희의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그들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저희만의 일상과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죠. 특히 서연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저희 부부가 둘이서 여행을 가거나 제가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서연이는 자신이 친정 부모님께 해드렸던 유럽 여행이라는 큰 성의와 시댁인 저희에게 했던 선물 세트 사이의 마음의 무게 차이를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서연이에게는 부끄러움과 함께 저희에게 소홀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로 다가왔겠죠. 지훈이 역시 늘 당연하게만 여겼던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저희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역설적으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유럽 여행 이야기를 꺼내거나 과거의 일에 대해 구구절절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그런 사과를 바란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고 바쁘다는 핑계 대신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도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죠. 제가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후에는 좋은 붓이나 화선지를 사다 주거나 영철 씨가 등산을 즐겨 하신다는 걸 알고는 편안한 등산화를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취미 생활이나 건강을 먼저 챙기는 모습에서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눈을 맞추며 웃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아, 이제야 우리를 제대로 봐주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훈이와 서연이가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죄송한 마음과 함께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희가 그동안 너무 저희 생각만 했어요. 두 분 마음도 모르고 죄송해요. 지훈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굳이 과거의 일을 들추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옆에 있던 서연이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눈가도 촉촉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신경 쓸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저는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었으니까요. 감정적으로 부딪히거나 상처를 주는 대신 제가 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주기를 바랐는데 제 바람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마주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알면 됐어. 너희가 이렇게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너희들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부모도 너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일방통행이 아니란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가는 거지. 그들은 제 말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미안함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을 보았죠.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된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감춰졌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비로소 치유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뢰와 존경이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지혜로운 행동이 아들과 며느리의 성장을 이끌어냈고 저희 가족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재정립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드리운 행복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밝게 비춰주는 진짜 행복을 향해 저희 가족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답니다. 때로는 혼자 속앓이도 했지만 감정보다는 지혜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작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늘 따뜻한 이해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거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